미국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르탄버그 카운티의 한 숲속에서 여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나체로 손이 끈으로 묶여진 채 숲에 버려져 있었고 감식 결과 사인은 호흡 부족, 즉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하지만 이 여성이 아시아계라는 것 말고는 경찰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전단지를 만들어 신원을 밝히려고 노력하지만 밝히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4개월) 전 신원 미상의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200마일 떨어진 노스캐롤라이나주 미베인의 한 고속도로변. 도로 광고판 숲풀 아래에서 1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잔디를 깎던 일꾼들에 의해 발견된 아이의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하여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백골화가 진행되고 있던 시신에는 핏자국도 없고 다치는 적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담당 경찰들은 사인을 목졸림으로 추정합니다. 아이는 하얀색 양말과 단화, 짙은 녹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오렌지 카운티의 팀원 수사관이 이 남자아이의 사건을 맡게 됩니다. 그는 아이의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 연방실종 아동 데이터와 실종 착취 아동센터 등을 조사하였지만 어떤 자료도 희생된 아이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소년의 몽타주를 만들어 미국 전역에 뿌리기도 하지만 아이의 신원은 파악하지 못합니다. 아이의 시신이 광고판 아래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건을 광고판 아래 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이 케이스는 결국 장기 미제 사건이 됩니다. 미제로 묻히는 듯 했던 두 사건은 팀원 수사관의 끈질긴 집념으로 새 국면을 맞이합니다. 20년간 수사에 진전이 없었음에도 팀원은 한순간도 아이의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사기법이 발전하자 팀원은 노스캐롤라이나 검시소와 함께 DNA 연구소와 협력하여 아이의 DNA를 정밀 분석합니다. 그 결과 의외의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백인과 히스패닉계의 혼혈인 줄 알았던 희생된 아이가 사실 아시아와 백인 혼혈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DNA로 살인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었던 유전계보 전문가 레벤터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의 도움으로 아이의 친척들이 하와이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경찰은 수소문 끝에 친척을 찾아가고 마침내 20년 전 희생된 아이가 미시간에서 태어난 로버트 바비 위트였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바비는 1988년 1월 7일 미시간 소재 군부대에서 태어나 오하이오에서 자라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사와 살다 살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비의 친척들로부터 바비 어머니인 조명화 씨 역시 비슷한 시기에 사라졌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은 사라졌다는 바비 어머니를 찾기 위해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녀의 행방을 수사하던 중에 바비 친척들을 만난 팀원이 바비 어머니에 관해 묻자 친척들은 그녀가 바비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비의 사촌인 나탈리 모스텔러가 말하길 바비가 10살이었을 때 바비의 부모님이 이혼했고 바비 엄마가 바비를 데리고 한국으로 갔다며 나탈리가 성인이 된 후에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바비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히기도 합니다.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바비 어머니인 조명화 씨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같은 해 일어난 살인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바비 시신이 발견되기 4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여성 시신 DNA가 조명화 씨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녀도 바비와 같은 해인 1998년에 시신으로 발견된 뒤 2015년 연방실종 및 신원불상자 시스템의 실종자로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바비 DNA와 아시아계 여성의 DNA를 비교 분석하고 한국 정부와 인터폴의 도움을 얻어 희생된 여성의 신원이 바비의 어머니인 조명화 씨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모자의 사망을 확인한 경찰은 조명화 씨의 남편이자 바비의 아버지인 존 러셀 위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에 착수, 그가 무장강도 혐의로 이미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을 확인합니다. 존은 1999년에 은행절도와 총기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37년까지는 가석방될 수 없는 44년형을 선고받았고 켄터키주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추궁 끝에 마침내 존은 아내 조명화 씨와 아들 바비를 살해했다고 자백합니다.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존 러셀 위트가 20년 만에 마침내 다시 법정에 섭니다. 존은 아들인 로버트 바비 위트를 살해한 혐의로
1급 살인 및 사망은폐 혐의로 기소되었고 후에 아내 조명화 씨를 살해한 혐의로 1급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계획이라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검사는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법원은 존 러셀 위트가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징역 104년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방교도소의 형기를 다 마치지 못한 존은 남은 형기 17년을 복역한 뒤 새로운 형량으로 복역할 예정입니다.